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홍경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 0.25%포인트를 또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에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은 5%에서 5.25%로 올랐고요. 이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어느 정도 나서긴 했는데 네. 여전히 물가가 잡히지 않자 계속 긴축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이제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금융 시스템 우려가 불거졌잖아요. 이에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연준은 금리를 이번에 또 올려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라는 목표를 고수를 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5% 오르고 근원 CPI도 5.6% 상승해서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그만큼 이번 긴축이 정당화되긴 했는데 예. 그래도 연준이 이번에는 기존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추가적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이라는 성명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FOMC 성명 자체는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시장에서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이번에 올리긴 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이라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번엔 어떤 메시지를 좀 던졌습니까?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하면 다음에는 뭐 동결하겠다 뭐 이런 그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예. 그렇죠. 이제 파월 의장이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이제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 더욱 제약적 통화 정책이 맞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도 할 수 있다. 뭐 약간 여지를 남겨놓은 건데 이게 예. 뭐 그래서 연준이 스스로 행동을 제약하는 일은 하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금리 인하는 안 한다고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고요. 예. 이 연내 금리 인하 이제 전환 가능성 자체, 피봇 자체를 일축을 했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전망이 맞다면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했고요. 또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노동시장 상황이 좀 더 악화할 필요가 있어야지 이제 내릴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으나 네.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은 향후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달러화 가치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원하게 말해주기를 기대했던 이제 시장의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FOMC 결과의 이후에 시장에서는 뭐 어떤 반응을 좀 내놨을까요? 이제 월가에서는 이 파월의 발언과 FOMC 성명을 종합을 해봤을 때 연준의 추가적 통화 긴축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발산했다고 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자에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약간 모호한 느낌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다는 관측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데요. 네. 이제 월가의 한 시장 참가자는 연준이 신용 긴축이 경제 활동과 고용에 줄 부담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날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 뭐 예상이죠. 예상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참가자는 시장 전반에 여전히 상당한 변동성을 예상을 한다면서 이제 또 우리는 경제가 둔화하는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의 논쟁은 이제 침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중점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 국제 유가는 급락세를 이어갔으나 안전자산인 금값은 이틀 연속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WTI는 배럴당 $70 선을 내줬는데요. 이는 올해 3월 20일 이후 최저가 마감이고요. 또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로 이제 추락했다가 반등하는 듯한 다른 미국의 지역 은행들도 하락으로 또 전환했고요. 예.
연준은 은행권 사태로 인한 신용 긴축이 고용과 경제, 인플레이션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실상 거의 막바지가 아니냐, 네. 금리 인상의 마지막 기조가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연준이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하고 그렇죠.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잖아요. 네. 1.75%포인트.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지 이걸 좀 주목해야 되는데 5월 25일이 금통의 날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진짜 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한국은행이 25일 이제 그 금통위에서 상당히 고민이 좀 네.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금통위가 올해 상반기 마지막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폭은 이제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가 됐고요. 그렇죠. 네, 현재 이제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5.25%입니다. 네. 이 유례가 없는 금리 인상기였던 그 2000년 5월과 10월 사이에도 1.5%포인트 이때가 그래도 그게 최고였거든요. 그걸 넘어선 거죠. 넘어선 네. 거죠. 네네. 그래서 한은도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구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게 기계적으로 그 금리를 따라 올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이제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의 금리가 높다는 것은 이제 미국에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돈값을 더 쳐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유인이 적어지고 미국으로 유동성이 일반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달러가 시장에서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예. 또 글로벌 신용 위험에 따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잖아요. 네. 그 역대 최대 금리 차를 뭐 아무리 뭐 괜찮다고 해도 놔두기에는 하느니 금리가 그 부담이 되게 큰 상황이고요. 또 달러 환율도 연초에는 1,200원대에서 이제 좀 내려간다 셌으나 최근에 1,300원대를 넘어서 네네. 예. 또 강달러 기조가 그 킹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아요.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금리를 올리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가계부채다, 부동산에 네. 금융 불안이 이제 여전히 위기는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제 금리 불안 심리가 또 이제 재현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연초처럼 그 SBB나 뭐 CS 유동성 위기도 결국은 금리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결정을 연준의 결정을 본 한국은행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금리 차에 대한 원화 약세 관련해서 전일에 이제 어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선제적으로 좀 언급을 했어요. 네. 예, 들어보면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전망을 고려할 때 원화 약세 압력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아직은 좀 괜찮다고 본 것입니다. 또 이 총재는 최근 이제 금융시장 불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선진국이 예전처럼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지속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오늘 그 연준의 한국 결과들을 거의 볼 네, 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총재는 4월이 배당 이슈가 지나면 환율 상황이 더 나아질 거다. 약간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통화 스와프도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통화 정책 전환은 시기상조다라는 것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죠. 지금 갑자기 또 세부 전환하기는 좀 그런 거고. 네, 그렇죠. 참 고민이 많겠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또 파월과 뜻을 같이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아직은 그 목표치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3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2%로 지난해 3월 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네. 한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는 뭐 거의 크게 웃돌고 있어서 맞아요. 내리기는 좀 부담이 크죠. 여전히 그 체감상으로 봤을 때 물가 높은 수준입니다. 맞아요. 상승률이. 그렇죠. 미국보단 덜하지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예. 네, 거기다가 그 이 총재가 한은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던 호주 중앙은행이 예. 이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음. 그래서 그럼
한원도 추가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호주 중앙은행이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은 지났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고 서비스 물가가 다른 물가에 비해 둔화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이번 그 5월 금통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취재 파일은 홍경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